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예, 바랍니다. 강정구 의원입니다. 지난 그 4월에 저온 피해 관련 그 작물들이 좀 있었죠. 배하고 뭐 체리, 블루베리 네네. 이거에 대한 뭐 현황 파악은 좀 제대로 했습니까 이게? 일단은 이제 처음에 이제 발생했을 때부터 이제 저희 이제 타시군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 이제 NDMS 국가재난정보 시스템 열리기 전에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그때까지 계속 이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피해가 있는지.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농업인들께서 이게 이제 우선 신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농업인들께서 어느 정도 신고는 다 된 거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뭐 혹시 뭐 저희들이 혹시 몰라서 빠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NDMS 입력까지 다 끝나가지고 이제 개인 농가 단위 피해율까지 다 정리가 된 상태라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된 거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우리가 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제 이경 위원장님하고 이제 같이들 해서 그 배 피해 현대 현장 그 활동할 때 한번 갔다 왔었어요 농가에. 이게 뭐 작년 대비 지금 이제 고온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서 또 이상 저온이 또 갑자기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꽃들이 제대로 뭐 피지도 못하고 또 이제 뭐 수종률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피해들이 좀 많이 온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그 체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 3일 연속 계속 이제 비가 오는 바람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나왔는데 이게 좀 상당히 좀 심각하다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때그때 빨리 이런 사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그 전체 그 피해 상황을 좀 파악을 해야 되고, 파악을 했을 때 이제 또 사실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원책 같은 거를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또 시는 또 여러 가지 뭐 규정이나 또 법률 같은 것도 봐야 되고 또 뭐 정부의 또 대책도 봐야 되고 뭐 경기도의 대책도 봐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이 지금 그 배하고 체리하고 블루베리 이 피해에 대해서 혹시 뭐 지원 대책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라도 세울 계획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일단 그 4월달에 피해 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이제 NDMS 입력된 거는 국가 이제 50헥타 이상이 됐을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제 단지 그 지원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농약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재난지수에서지만 이제 300점 재난지수 300점 이상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농약대를 지원하고요. 피해율이 이제 50% 이상 됐을 때는 이제 생계 지원비까지 이제 지원될 거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체리가 문제가 되는 건데 체리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그 3일 동안 그때 이제 비가 와가지고 그게 이제 열과가 생겨서 또 바로 이제 곰팡이까지 와서 일부 이제 피해가 많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때 우리 담당 그 기술보호과장님도 그렇고 이제 그 현장을 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때 총 29농가가 지금 이제 우리 체리 농가가 그 연구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초에 냉해 피해에 신청이 들어온 농가가 22농가가 지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 열과는 지금 이제 그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농업재배법이나 저쪽 우리 그 재난법에서는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기존에 이미 이제 그 냉해 피해로다가 조사가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다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제 그때도 이제 간담회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현금 지원을 계속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또 그 연구회하고 이제 약속을 잡아놨습니다. 간담회.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그분들이 2021년도에 저희가 그 비가림 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비가 왔을 때 열과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때 사업을 도비 사업을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만들어 줬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농업인들에서 그런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다, 아니면은 또 이제 그 각종 영농 자재비가 많이 올랐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포기를 하다시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만약에 한다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원이 만약에 4개 피해가 없다면 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내년에라도 그런 비감 시설을 해서 농업인들이 이제 그 피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농업인들께서는 지금도 이제 피해가 이제 이제 자부담이 비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 모레 다음 주 월요일 날 간담회 때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제 작물별 접수 현황을 보니까 이제 배가 지금 농가 수가 216가구, 체리가 22가구, 블루베리가 5가구, 매실이 1가구, 사과가 5가구. 그다음에 생계 지원비로 접수한 그 보니까 현황을 보니까 1인 가구가 뭐 19가구, 2인 가구 38가구, 3인 가구 24가구, 4인 가구 15가구, 5인 가구 1가구, 6인 가구 1가구 이렇게 돼 있고요. 재해대책 경영자금 수요조사 현황을 보니까 배가 34가구, 체리가 5가구, 블루베리가 2가구, 그 다음에 사과가 2가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됐든 지금 뭐 이상 저온이나 이상 기온에 의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이 또 저기 있던 평택 시민이기 때문에 어떤 합법적인 틀 안에서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 도에서 나오는 정책을 일단 또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번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좀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도정책과 좀 제가 한번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2020년도서부터 2022년까지 공개 입찰 2번 유찰했다는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까? 워낙은 공개 입찰을 2번 해서 유찰이 되면 이제 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저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지도정책과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농업 손해보험 주식회사하고 2개 다예요. 2021년, 2022년 평택시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종합보험인데 지난번 안전종합과도 그렇고 이게 보험 부분들이 그 입찰을 안 들어옵니까? 농기계 임대, 그러니까 임대 농기계에 대한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제 하고 있는 사례가 이게 농협 손해보험밖에 없어서 이제 다른 이제 그 보험사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지금 그 업체하고 입찰하는 하고 거는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럼 그렇죠? 이제 그래도 이제 다른 보험회사에서 혹시 그런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입찰을 하고 있고요. 근데 보험 부분이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아무래도 그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141개 시군에서 농기 임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임대 농기의 숫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적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타시군에서도 이 농기계 임대 사업, 농기계 종합보험을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한번 사례를 파악을 해보면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만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그 보험회사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뭐 실태조사 같은 거는 혹시 하신 적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 실태조사 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농협 손해보험만 이제 임대 농기계에 대한 보험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실태 조사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참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자료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임대 농기계 수리 현황이 한 1년에 한 몇 건 정도 지금 나옵니까? 뭐 종류가 워낙 많지만 뭐 굴삭기도 있을 테고 뭐 트랙터도 있을 테고 뭐 관리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몇 건 정도가 발생합니까? 저희가 임대 농기계는 네, 기본적으로 그 숫자는 저희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굴삭기라든 대형 농기계는 이제 나가면 거의 이제 고장이 돼서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반 이제 부속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 걸로 한 대 정도. 그래서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그 시기에 나가는 농기계 위주로 해서 수리를 하고 일시적으로 이제 하는 농기계들은 나중에 이제 좀 농한기 이제 그런 때 좀 수리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직원들도 바쁠 테고 거기 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있겠지만 이 농기계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고장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좀 수리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당장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뭐 나중에 수리를 해겠다라고 또 생각을 하다 보면 급히 또 그게 또 필요한 사람들이 나오다 보면 또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농기계들은 그때그때 들어오면 한번 점검을 하셔서 빨리 그 조치가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 좀 제가 하나 더 질의를 좀 한번 해볼게요. 지금 2022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토비 반납한 건수가 한 몇 개 정도입니까? 축산 반려동물과죠? 국도비 반납 건수요. 예. 그거는 제가 안 나왔습니까? 네 서면 전에 그러니까 2021년, 2022년 그 기준으로 보면 좀 건수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 국토비더를 만약에 반납하는 상황이 나오면 혹시 페널티나 이런 거 먹은 적 없어요? 반납으로 인해서? 반납으로 인해서 페널티 먹은 적은 없고요. 예. 주로 반납하면은 국도비는 저희는 방역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 가축 방역 사업 해갖고 보상금 평가나 뭐 그것 때문에 좀 반납 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 보면 축분 처리 장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그 해당 농가 지원하는 농가들이 없어서 반납하는 경우도 더러 나오고 전에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은 뭐 페널티를 먹고 그러는 거는 없습니까 전혀? 사실 이제 이제 국도비 같은 경우 이제 물론 이제 그 국가나 도에서 이제 내려보낼 때 이제 그런 페널티가 있다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한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일부 이제 그 반납해고 나서 이제 도나 농림부 이제 중앙부처에서는 이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다가 이제 페널티가 있으니까 좀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어떻게 됐든 그 국토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반납하는 경우를 좀 최소화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 의해서 뭐 반납하는 경우는 좀 어쩔 수 없지만 항상 뭐 행정감사 때마다 어떤 의원이든지 아마 제가 얘기 않더라도 다른 의원님들이 또 아마 얘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잘 좀 사업에 대한 그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유통가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역시 유통가도 2020년서부터 2022년까지 중에서 공개 입찰 이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예.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해가지고 준비 안 하신 거죠? 요새는 과장님들 보면 의원님들이 이렇게 저기 자료 요청하면 이건 질문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시는지 다 준비해 오시는데 전에 자료 요청한 거라든가 좀 갑자기 오는 것들은 당황해서 그러신지들 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 전에 한번 그 지역농업 네트워크 서울 경기 협동조합을 상대로 해서 그 평택시 푸드플랜 수립 연구 용역이 이 유찰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간 그 자료가 지금 제가 갖고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좀 해주시죠. 지금 내용을 모르십니까? 예, 제가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요. 예. 자료로 이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계약 내용이 뭐냐면 농산물 생산 및 가공, 유통, 도매, 소비, 홍보, 폐기 및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관내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과 유통시장 다변화를 위한 평택시 푸드플랜 수립 용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게,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왜 유찰이 된 겁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전환이 됐던데 아닌가요? 그 내용을 모르고 맞습니다. 있나요? 그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아마 그 용역비가 1억이었을 겁니다. 1억인데 이제 그걸 그 푸드플랜 그 큰 사업을 갖다 용역으로다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거를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유찰이 된 거.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금액을 더 늘려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1억 한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업체들이 참여를 안 한 거로 그래서 2번 유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지금 농지법 위반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지금 농업기술센터 자체에도 농지법 위반에 관련된 그 팀들이 있나요 혹시? 이제 불법과 관련된 사항은 이제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거고요. 이제 건축허가과하고 읍면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저 불법 중에서도 이제 일반적인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농지 이용 실태 조사나 이런 쪽으로다가 하고요. 이제 농지 이용 실태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거기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타영도라든가 뭐 이런 거는 건축허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저도 그 농촌 지역에서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과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기반 시설에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그 자본을 그 우리가 이제 확보하기도 좀 쉬운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하나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서부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서부 내륙간 고속도로하고 그 철도 공사들이 지금 국가 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농업에 관련된 그 농업인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토하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뭐 농로가 그 차단이 되고 또 뭐 농로에 포장됐던 것들을 또 걷어내고 뭐 길이 없어지고 그래서 뭐 그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대로 만들어주지도 않고 박스 뭐도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도 않고 또 뭐 그 배수로라든가 뭐 용수로 뭐 이런 문제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업들이 지금 이제 점차 우리가 이제 그 마무리 단계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민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는 농업 기술 기반 시설에 대한 비용으로 시가 또
이거를 나중에 반영해야 되는 또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좀 실태 파악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시랑 협의를 해서 뭐 지금 이게 대부분 국가 사업이지만 여러 가지 그 협의 절차를 거치서라도 빨리 좀 이런 민원들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전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에서 돈이 투입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오면 이것도 또 지금 뭐 혈세낭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런 민원들에 의해서 파생되는 거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자들이 당연히 자기들이 대체 도로든 아니면 대체 어떤 그 방안들을 해줘야 되는 게 워낙은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그 국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자꾸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않는다면 결국은 나중에는 평택시한테 부담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